이번 주제는 아마도 불평등과 불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설을 해주실 린지 저먼 동지는 1970년대 초 여성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인종차별, 불평등, 불의에 맞서는 활동들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영국 급진 좌파 정당 리스펙트의 2008년 런던 시장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린지 저먼은 리스펙트 홈페이지에서 이런 전쟁과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는 그런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 영국 전쟁 저지 연합의 사무총장이신데요.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린지 저먼의 책 여성과 마르크스주의 이 책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thank the chair for that introduction, and I hope that after the expectations that have been raised, people will not be too disappointed if I don't answer all of their questions. I also hope people haven't come here looking for advice on love, marriage and the family, because they're not going to get it. 예, 사회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저를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너무나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여기에서 사랑이나 가족이나 결혼에 대해서 상담과 조언을 들으러 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hat I want to do tonight is to try to explain why it is that socialists care about these questions and why these questions are so important to us. 예, 제가 오늘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은 왜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사랑, 가족,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The first reason should be elementary, that you cannot have socialism with half of humanity oppressed. You cannot have socialism with women remaining unequal. Therefore, the struggle for women's liberation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struggle for socialism. 예,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그 질문에 드리자면 일단 사회주의를 우리가 인류의 반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인류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인류의 반이 아직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를 우리가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류를 해방하는 데 있어서 여성 해방과 또 성평등은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he second reason is that every great social movement has always developed within it a movement of women, a movement towards equality, a movement usually of free love, of looking to ideas of experimenting with love and with sexual relationships. And that is true for all the great revolutions. It was true in the French Revolution. It was even more true in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which went further than any other revolution in bringing about women's rights and women's equality.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사랑, 결혼, 가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운동 속에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그리고 모든 평등을 위한 그런 운동이 함께 병행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그 운동 속에서 싹 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자유연애나 또 여러 가지 사랑과 또 그 성에 대한 실험적인 태도가
그리고 실험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혁명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가장 많은 진전된 성과를 성취했던 러시아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ut it goes back further than that, because even in the 1880s, Karl Marx's closest friend and collaborator, Friedrich Engels, remarked on the fact that free love was a part of all the great social movements. And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예, 그리고 그보다도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이 진리는 통했습니다. 1880년대에 이 칼 막스의 가장 절친한 동료 중에 하나였던 엥겔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자유,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사회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도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don't think the answer can be that people had lots of time on their hands, because in most revolutions people are extremely busy. 예,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우리 혁명가들한테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 한다면, 그 올바른 답변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자유로운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거는 아니겠죠. So it has to be that in those periods of great upsurge and change, people have their ideas opened and have their horizons opened up to new ways of living and new ways of loving and thinking about the world. 예, 그 올바른 답변은 지금 혁명의 시기에, 변혁의 시기에, 정말 우리가 격변기를 살 그런 시기에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또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또 시평이 열리면서 어떻게 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또 시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And even the terms which are used to describe women's fight for equality reflect this. In the 19th century, people spoke about women's emancipation, and they took the word emancipation from the struggle of the slaves in the Caribbean and in America for their freedom. 예, 이렇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여성들이 그 사회 변혁 운동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이 이제 평등을 주장하고 또 평등을 위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한 예로 여성 해방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면서 여성 해방을 여성들이 외칠 때 그 해방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emancipation이라는 단어도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카리브해의 노예들의 투쟁이나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의 투쟁 속에서 그 emancipation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여성 해방이라는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And in the 1960s, when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came about, that too took its name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against colonialism which were going on in Africa, and of course, most importantly for the people in the women's movement, the struggle of the Vietnamese people for national liberation. 예, 그리고 1960년대에 다시 한번 여성 해방 운동이 불붙었을 때 그때의 해방, liberation이라는 단어 또한 민족 해방 운동 속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불붙어 있을 때였고, 또 그 미국에 있던 그 60년대에 그 운동을 하던 그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베트남의 민족 해방 운동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여성 해방, lib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And those ideas have represented a challenge to the ruling ideology at any one time, and have been a way of beginning to present alternative ideas which weren't otherwise available to women. 예, 그리고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대안적인 이데올로기, 대안적인 사상을 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여성들을 위한 대안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nd of course the dominant view
even today, but for hundreds of years now, has been that women couldn't do anything about their oppression, couldn't do anything about the fact that they were unequal, because this was a totally natural state of affairs. 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사상,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여성들이 아무리 억압을 당하더라도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되겠죠. The dominant way in which people lived was the family, and the family varied very much from different societies. But the idea of women breaking from the family, living outside of the family, was forbidden, often by law, certainly by most religions, and certainly by custom and practice in most societies. 예, 그리고 이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마다, 각국의 사회마다 조금씩 그 가족의 형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여성의 삶은 가족 속에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여성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때로는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고 또 종교로 그리고 관습과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으로 금지되었습니다. For most of human history, women, men and children have lived in a form of family, although that form of family has varied very, very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kind of society in which it existed and the way in which the people in those society lived and worked and produced the wealth of society. 예, 그리고 인류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가족이라는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물론 이 형태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사회의 형태가 바뀌면서, 체제가 바뀌면서 그 가족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족이라는 단위로 모여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사회가 어떻게 노동을 구성을 하고 조직하고 또 생산의 수단이 어떻게 조직이 되고 또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어떻든지에 따라서 이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가족이라는 것 자체는 있었고 그 가족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해 왔습니다. The dominant ideology in our society tries to present the family and women's oppression as something eternal. If any of you have seen the American cartoon, The Flintstones, you will know what I mean. 예, 그리고 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가족이라는 형태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가족 속에서 여성의 억압적인 지위, 이런 것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국의 그 고인돌 가족이라는 만화 아시죠? 그 만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Because in the Flintstones you have a Stone Age family who look exactly like a 1950s American family. They go to the bowling alley, which is a Stone Age bowling alley. They use a vacuum cleaner, which is a Stone Age vacuum cleaner. The mother looks after the baby in a way that a 1950s mother would. Everything is exactly what it was like in 1950s America. 예, 이 고인돌 가족이 나오는 이 만화를 보면은 이 고인돌 가족이 이제 석기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대적 배경은 그런데 그 가족은 전형적인 1950년대의 미국의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모여서 볼링 치러 가는데 뭐 돌로 되어 있는 그 볼링 공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진공청소기도 돌로 되어 있는 진공청소기를 쓴다거나 당연히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래서 석기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가족이 마치 50년대의 그 가족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And this is to stress that men's and women's roles have always been like this and cannot change, and that women will always be the homemakers and the carers for children, and men will always be the people who get into their little Stone Age car and go off to the office, or in the case of the real Stone Age, went out hunting when the woman stayed at home. 예,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뿌리 내리게 하는, 장치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과 남성은 항상, 역할이 따로 있고, 이런 성분업을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의 역할은 가정 속에 있다. 가정을 돌보고, 모든 보살핌 노동, 돌봄 노동은 다 여성의 차지다라는 것이고, 남성은 그 돌로 된 그 차를 끌고 가서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석기 시대에는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 남성들은 나가서 그 수렵을 하는 것이었죠. Now, I hope I don't need to explain to people that life isn't really like that and the family isn't really like that either.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가족의 형태도 그렇지가 않죠. In fact, capitalism has changed the way in which the family is organized, and therefore the capitalist family is quite different from every other family that exis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family and throughout human history.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 가족의 형태라는 것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과 또 이런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까지 다 바꿔놓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는 그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 있었던 가족 형태와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One very fundamental change is that for most of human history, the family was based on the land, on agriculture, and all the members of the family worked around the home. They didn't go out to work, they didn't go out to college, they didn't go out to the cinema, they didn't do any of those things. Everything was centered around a small area and a small amount of land around the home, and therefore many goods were also produced inside the home, many sorts of food and textiles and other goods that people used or exchanged for other goods. 예, 가장 근본적인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는 바로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한 제한된 토지를 기반으로 농경사회처럼 이렇게 그런 땅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이 구성되었고 그 가족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출근을 한다거나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대학을 가려고 굉장히 먼 곳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무슨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한된 땅덩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가족의 노동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고 가족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모든 그 생산품들이 가족 단위로 그리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So capitalism destroys the old ways of working, that the goods that were produced inside the family or were produced on the land become goods that people buy on the market, and people move away from the land into the towns and cities in order to work.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의 생산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으로 우리가 모든 그 의식주를 해결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도시로 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을 팔게 되죠. Secondly, the capitalism creates independent wage labourers of each member of the family, that every member of the family, in Britain when capitalism first started, this even included the youngest children, that children would go to work in the factories and the mills at the age of 4 or 5. That no longer is the case in most parts of the world, but every member of the family becomes somebody who sells his or her labour power on the market to the capitalist class.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독립된 독자적인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을 하고 태동을 할 시기에는 4살, 5살 된 어린 아이까지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임금 노동자로 변했습니다. And this changes all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itself with the world of work. And in particular, it destroys the old society, the old pre-capitalist family, which is based very much on the dominance of the male as the head of the household.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가족의 형태를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서 노동과 맺는 그 관계조차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전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자본주의 이전의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였죠. 그 남성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로 있었습니다. And this also creates new ideas. It means that women, for the first time, believe that they don't have to be dependent on men. For the first time, have the possibility of an independent wage separate from men. And for the first time, have an opening up of their horizons which didn't exist before. 그러면서 생겨났던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이제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성이라면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도 임금을 벌 수 있고 또 그래서 내 생계를 내가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여성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Capitalism also creates a sense of the individual having his or her own consciousness, an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what we're talking about tonight, the idea of individual love, of romantic love, of the notion of people fulfilling themselves by falling in love with somebody else, with someone else, by that being a major part of their fulfillment, dates very much from the development of the ideas of capitalism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y onwards. 예, 그리고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변화는 바로 개인주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랑,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 로맨스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로맨틱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누군가를 찾아서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그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내 자아 실현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식의 사고관, 세계관이 17세기, 18세기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And it's a remarkable thing, certainly in European literature, how much of the European novel of the 19th century in particular are novels which are either written by women about women's romantic views, about their love and about their romances, or have women at the centre of as the heroine of the novel. This is true of Tolstoy and Flaubert and most of the major 19th century novelists. 예, 그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사회에 그 당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19세기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성 소설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쓴 소설가들이 쓴 소설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여성의 낭만과 사랑, 사랑과 삶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소설이 쓰여지게 되고 아니면 남성 소설가가 쓴 소설에도 여성들이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 작품에서도 그랬고 대부분의 19세기 유럽의 소설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All of this creates the preconditions for women's equality, for women's liberation. But of course, we haven't got women's liberation. We're still a very, very long way from women's liberation. And that's even true when you look at the events of the past few decades, when the changes in women's lives in Britain, in South Korea, certainly in most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by any comparison with previous history. 물론 이 모든 변화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 전제 조건을 마련해주는 데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성이 해방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아직 우리가 여성 해방을 위해서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큰 변화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영국과 또 한국, 남한을 비롯해서 대부분 산업화된 국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first of those big changes has been women going out to work. Of course, women have always worked, but for most of their history, their work has been unpaid, very often unrecognised, and even when it is paid, as in the case of women who care for children in nurseries, it is work which is paid at the lowest wages because there is a huge pool of labour which does it for nothing.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맡게 된 최근 몇십 년 동안 여성들이 맡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노동력의 일부가 여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인류 역사상 노동을 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다 무급 노동이었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을 여성들이 몇천 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임금 노동자가 많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보살핌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었고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런 보살핌 노동, 돌봄 노동을 모든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전히 무급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But even that has changed greatly because, according to The Economist, the contribution to world wealth made by women in the past 2 or 3 decades has been greater than the total contribution of new technology and of China and of India, the newly industrializing giants. Nobody, of course, talks about the women's economic miracle.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여성이 경제적으로 노동을 함으로써 이 세계 경제에 기여한 바는 모든 지금 최근에 나온 신기술이 경제에 기여한 것보다 더 크고 또 중국과 인도와 같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 기여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노동을 했어도 이것을 여성들의 경제적 기적, 한강의 기적처럼 이런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But of course work changes the way that women see themselves and their attitudes to men. It means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children, or if they do have children, they have fewer children. They a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They are more likely to get divorced, and because they have an independent income, however small that income might be, this gives them a changed attitude to life. 예, 하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노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남성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결과 아이를 낳는, 자녀를 출산하는 아이들은 여성들이 점점 적어지고 아니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예전만큼 많이는 아니고 1명 정도만 낳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또 결혼도 늦추거나 아예 안 하기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남성들에 비해서 더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성의 생활관 그리고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Women have also gone into education at much higher levels, and that not only opens up possibilities of, again, broadening their view of what women should be, that women aren't just mothers or housewives but can have a role in wider society, but it also gives an opportunity to be independent of the family and therefore to begin to develop relationships which you might not develop if you still lived in the family home or in the family village as people lived in previous times.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변화를 촉진했던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육 수준의 상승이었습니다. 점점 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자의식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성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아니면 딸로서 누구의 아내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성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의 기반을 둔 혈연의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족의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가 모두 성립이 되고 아니면 시족 사회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관계를 여성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That leads to the third big change, which is the availability of contraception and abortion to women. And it might seem a strange thing to say to most of the people in the room. I was going to say to the younger people in the room, but most people in the room here are young. But the last couple of generations have been the first generations of women who have ever been able to safely control their bodies, their fertility, and their decisions about whether to have children, when to have children, how many children they wanted to have. In Britain in the 1930s, a study of miscarriages of women who were the wives of miners, coal miners, estimated that up to half of those miscarriages were in fact self-induced abortions. Now, this is much less. People are much more able to have these abortions legally than they did then. There has clearly always been a need for abortion. Now people are able to have them legally and safely, at least in many parts of the world. 예, 그리고 세 번째 여성들이 맡게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피임 수단이 여성들에게 제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여성들에게 더 많이 제공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겠지만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좀 어떨까 좀 망설이긴 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몇 세대의 여성들이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재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신의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질지 안 가질지 아니면은 자녀를 가지려면은 몇 명을 가질지 이런 것을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영국에 있는 탄광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산율을 조사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산에 기록되었던 유산의 반 정도가 인공 유산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 유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산을 할 수 있게 된 나라가 이제는 꽤 많다라는 것이죠. Now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women love children and can have children, but they can have 1 or 2 children instead of 8 or 10 that they might have had 100 years ago. 예,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성들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건 뭐 여성들이 사랑한다면 아이를 몇 명 낳을지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세대, 100년 전에 어머니 세대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8명, 10명을 자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Women can love men and indeed do love men, but they can leave men if they decide they don't love them anymore or they decide that they love somebody else. And men can do the same, I suppose. 예,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런 모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이제 사랑을 하는 상대도 더 많이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남성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을 이제 사랑이 식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떠나거나 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그럴 자유는 있지만요. It means for the first time that biology is not women's destiny, that they have a choice about how they live their live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children, and indeed who cares for the children, and whether they breastfeed, all sorts of questions like that.
예, 그리고 이제는 여성들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여성들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선택권이 이 여성들에게 열렸습니다. 자녀를 출산할지 안 할지, 그리고 자식을 둔다면 몇 명을 둘지, 그리고 그 자식을 누가 돌볼지, 모유 수유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Now, that is, many on the right really hate this. So the right-wing politics are very much connected with propping up the family, with defending the family and trying to strengthen the family. But all the signs are that women around the world, when they get the opportunity to live like this, they take the opportunity to live like this. 예, 그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변화,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런 많은 선택권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가족이 그 어떤 때에도 항상 수호해야 하는 그런 진리이고 또 가치이다. 그래서 가족을 강화하려고 하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이런 기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에게 열릴 때마다 여성들은 항상 그런 새로운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And therefore around the world, or at least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the developed world, there is a pattern which has emerged over the last 20 or 30 years, which is that marriage, the number of people getting married is falling,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getting divorced is rising, the birth rate is going down. These are phenomena which exist around much of the world.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소한 적어도 이제 산업화된 나라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부상한 이 패턴에 따르면 이제 점점 더 사람들 그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급상승을 하고 또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So to give you some statistics from Britain, 4 out of 10 of all births of children today are outside of marriage. They're not in a marriage. 24% of women between 18 and 60 are cohabiting rather than being married. I don't know what the people over 60 are doing, but we can find that out. And 24% of all children being brought up in Britain today are brought up in single-parent families, in other words, brought up usually by the mother, occasionally by the father, but outside of the traditional mother and father relationship. 예, 그리고 몇 가지 통계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현재 영국에서 그 출생하는 신생아들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혼외 임신으로 출생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 중에서 18세에서 60세 의 여성 사이에 여성들의 20%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24%의 아이들이 지금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 소위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conclusion you could draw from this is that the old family is totally collapsing. And that's partly true. The family and many of its structures has been seriously weakened in many, many countries, in most countries, over the past few decades. 예,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가족의 옛날 형태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가족을 지탱해 오던 그런 구조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ough, there are all sorts of forces in society which act to try to pull the family back together again.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right-wing ideologues. The capitalist state itself intervenes in the family to make sure that people bring their children up properly, that they send them to school, that they feed them and clothe them and look after them. There's a great deal of state regulation now in this. There's a great deal of ideological emphasis on the family.
Julie was telling me that in Korea there are advertisements encouraging people to have more than one child, and this is clearly an ideological attempt to increase the population, but also to shore up to bolster the conventional family form. 예, 그리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힘들이 지금 가족이라는 형태를 지탱하고 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우익만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서 지금 가족의 형태를 유지시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족이라는 것에 자본주의적 그 힘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또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학교를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걸고 개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사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통역사한테서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그 공익 광고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가 가져올 수 있는 기쁨을 선전하는 그런 공익 광고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공익 광고들이 이런 사상 공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족이라는 형태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시도라고도 읽힐 수 있습니다. And although the number of marriages is falling, the wedding is getting bigger and more expensive. So the white wedding in Britain is increasingly popular. 예, 그리고 결혼율은 떨어져서 점점 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지금 그래도 행해지는 결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또 규모가 커지고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것을 하얗게 치장하는 그런 화이트 웨딩이 다시 한번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And to understand the two sides of this, we need to understand the two sides of the family. That on the one hand, the family has a very important role for the capitalist class. And that is, in the words of Karl Marx, it's there for the reproduction of labour power.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것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에게도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수단이 되는데요. 막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가족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hat that means is it's there to make sure that the existing generation of workers is fed and clothed and looked after and contented and all the things that keep capitalist society stable and relatively conservative. But more importantly, that the next generation of workers, the children, are socialised, cared for, educated in some senses, looked after, at great expense to the individual parents, but at very, very little expense to the state, which benefits from their labour power when they grow up and go to work. 예,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지금 세대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 보살핌을 받고 또 밥은 먹고 또 옷을 입고 이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가족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래서 사회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도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이 가족 속에서 차세대가 생겨나고 다음 세대가 생겨나고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이 이 가족 속에서 사회화되고 또 보살핌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은 부모에게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자본가들은 별로 비용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워낸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However, it doesn't look like that to a lot of people. Nobody walks down the aisle in a white dress thinking they're doing it for the reproduction of labour power.
예,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이것은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기능이라고 하지는 않죠. 누가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가족을 꾸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But the truth is people do it because they're in love. They think it's the best day of their life, and it may well be, given what happens to them afterwards. And they do it because they want children, they want a home, they want all the things that society tells you are the things that you should expect to have in life. 물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의 최정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결혼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그것이 최정점인 건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사회가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And that shows you the other role of the family, that on the one hand it has this economic role for capitalism,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a role for working class people as a haven in a heartless world, that most people who live outside of the family live in worse conditions than the people who live in the family. They're homeless, or they're people who live in orphanages, or they're people who suffer because they're not part of a family. 예, 이것이 바로 그 가족의 또 다른 기능, 더 그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가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경제적 기능을 하겠지만 노동자에게도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항상 기댈 수 있는 곳,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고요. 지상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있는, 가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죠. 가족이 없으면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인 경우에는 고아원에 가야 되는 등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hat's why it keeps going, but it does so at a terrible cost to each member of the family in terms of the atomization, in terms of the pressures in the family, in terms sometimes of violence in the family and sexual abuse and all these questions. But it particularly has a terrible cost to women who their oppression is located within the family.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자본가의 필요, 또 노동계급의 필요 때문에 가족이라는 형태는 계속 존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 존속되는 가족 속에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핵가족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압력이 가족에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그 극단적인 그 역기능이 뭐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의 성폭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존속이 되면서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다 가정 속에서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Women's needs are subordinated to the needs of the capitalists to make a profit. That's why we don't have free childcare. That's why we don't have a 35-hour week. That's why women are working longer hours and working shifts in a way that their mothers and grandmothers did not have to do.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윤 추구라는 자본의 목적에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무료 육아 보육 시설이 없는 것이고 또 여성들이 주당 35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전에 할머니,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리면서 여성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All the possibilities of liberation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30 years and the demands and the hopes of the women's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have not been realised, and they haven't been realised because liberation has come up against the limits of class society. 예, 이렇게 여성 해방을 위한 가능성들이 지난 30년 동안 많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에 거쳐서 여성 해방이 번지면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열망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 해방 운동이, 여성 운동이 지금 계급 사회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One of the demands of the women's movement was the right of women to work, and that is a very, very important demand at a time when people were saying that women had to stay in the home. 예, 여성 해방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여성들의 요구는 바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정 내에서만 여성들이 묶여 있었던 그 사회, 그런 시대에서는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But that right has turned out to be a right to be exploited on the same basis as men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neoliberal world, and to have to shoulder the double burden of housework and childcare as well. 하지만 이렇게 노동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노동은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과 똑같이 착취당할 권리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당하는 것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과 착취당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여성들은 육아와 또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여성들이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Another of the demands was for open sexuality, but that has been turned, sexual freedom has been turned into something to be bought and sold, another commodity on the market.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여성운동의 요구는 바로 성의 자유화였습니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기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는 성의 자유화가 아니라 성의 상품화입니다. Pornography has turned into a multi-billion-dollar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in the world. 그리고 또 이 포르노 산업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산업은 미국에서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women are as their images of themselves are as negative as in many ways as they always have been.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young women, obsession with dieting, with eating disorders, with wanting to look what they think a particular image of women should look like is something which is growing.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또 다른 현상이 지금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가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섭식 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여성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because capitalist society can free women from the home, but it can't free them from their oppression. And to do that, we need to organize a society based not on profit, but on the needs of the people who create the wealth in the world.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는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의 억압으로부터는 자본주의가 결코 여성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이 구성되는 모든 체제가 구성되는 상황이 생겨나야만 그 속에서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And that's why the ending of class society, the ending of the divisions and the oppressions caused by class society are the only basis on which we will achieve women's liberation and eventually the liberation of the whole of humanity.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를 우리가 타파해야만 이 계급 사회가 가져온 분열과 모든 억압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올 수 있고 진정한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린지 저번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firstly, I'd like to
thank everybody for what I think was a very, very good discussion, and I'll try to answer the questions, although I haven't seen the film Kinsey. I think Kinsey's a very interesting person and was attacked by the right wing in America precisely because he did try to explain the sexuality of people in America, but I can't comment any more than that on the film, I'm afraid. 예, 여러 그 훌륭한 토론을 펼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킨제이 보고서라는 그 영화를 제가 들어는 봤는데 보지를 못했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킨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미국의 그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색다른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한 시도 때문에 우익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So I'll try to reply to the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about gay marriage, I agree with very much what the speaker and other people have said. I personally am not married, and I think it's the right of everybody not to get married if they don't want to. But I also think we should defend the right of people who want to get married when people are stopping them from doing so, particularly when they're stopping them from doing so for reactionary reasons, as is the case with lesbians and gays. 예,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동성 결혼에 대해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저의 말씀을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 동지들도 이 동성 결혼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이 방어돼야 되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선택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반동적인 이유에서 가로막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혼의 선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n Britain, they have civil partnerships, which are not full marriages, but are similar to marriages, and these have proved to be very popular. 예, 영국에도 이 시민적 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런 시민 결합이 지금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선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However, I wouldn't say they amount to liberation, and I think that whether you are heterosexual or homosexual, I think the question of looking at marriage and at monogamous relation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although I would defend gay and lesbian marriages, I do think that if we want an alternative sexuality, homosexuals shouldn't just copy the most conventional aspects of heterosexuality.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민적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해방적인 여성 해방적인 성 해방적인 것이라고는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와 관련된 이런 가족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안적인 결혼 형태 내지는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을 하는 것에는 저는 찬성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지만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전형적인 이성애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결혼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On the question of abortion,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who raised objections to abortion, and obviously this is a very widely held view, particularly, although not exclusively, among people who are Catholics or have other religious backgrounds, that many people have objections to it. I can appreciate their objections, but I don't agree with them. 예,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낙태는 반대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견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카톨릭계에서도 이 낙태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낙태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at. Firstly, every woman has either experienced an unwanted pregnancy herself
or has known people close to her who have experienced an unwanted pregnancy. And when you see the misery that women go through in these situations and often harm themselves and do terrible damage to themselves, the very least we should say i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a legal abortion. 예, 제가 이 낙태를 반대하는 지금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자해를 하거나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여성들이 적어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ecause the point is there always are abortions. The question is, are they going to be illegal, dangerous abortions, or are they going to be legal, safe abortions? And I would prefer people to have abortions in conditions which were comfortable or as comfortable as they could make them, and where they didn't have any penalty either physically to their health or financially, which prevented them from recovering from those abortions. 예, 그리고 어차피 낙태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낙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낙태를 할 것이냐라는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의 선택은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econdly, most abortions are at extremely early stages of the pregnancy, and therefore there is no question of the fetus being viable or anything like that. Most are before 12 weeks of pregnancy, a time, incidentally, which traditionally in British society under common law was regarded as perfectly legal because it was regarded that the soul had not yet entered the body of the fetus.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that. So it's a complicated thing to translate.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찬성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낙태 시술이 임신 초기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주 대부분의 낙태가 태아가 12주 생기고 나서 12주 전에 낙태가 시술이 되는데, 영국 사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관습법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아직 태아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영혼이 들어있는 인간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In any case, even if there is a late abortion, I believe that if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the mother and the unborn child, then I'm in favour of choosing in favour of the mother, in the small number of cases where it is a choice which goes along those lines.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임신 중절술이 초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의 상황에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물론 소수의 케이스겠지만 산모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산모의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irdly, it is an ideological means of control. The whole point of the right-wing attack on it is not because they care about life, for the points that a number of people have made about these are warmongers, these are people who don't care about the poor in society or anything else. They are doing it because they want women to remain in the home. They want women to remain under the control of husbands, fathers, and general figures of authority. And this is why they are so committed to it. 예,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상적인 통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우익들이 이 낙태의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광인 주제에 그리고 빈민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익들이 지금 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두고 권위적인 그 상징이 되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통제하고 있는 가정에 계속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And I then wanted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the comrade who said that socialism wasn't an adequate means of explaining women's oppression put. And she really argued that we just reduce oppression to capitalism. I specifically, I think, when I spoke earlier, made it clear I wasn't just talking about women's oppression under capitalism, but something which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under the whole of class society, and only by ending class society can we have the basis of ending women's oppression. 예,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이론으로 모든 성해방과 관련된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저는 제가 말했던 그런 억압들이, 그리고 모든 그런 억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이러한 억압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이 특정 계급이 억압이 되고 특정 계층이 억압이 당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I think also she was unfair to the record of the left. In my opinion, the left actually has the best record. I'm not saying it's a perfect record, but has the best record on fighting for women's liberation of any groups who fight, including feminists, who, in my opinion, for the most part, have given up the struggle for fundamental change for women's rights.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좌파들 중에서도, 좌파 진영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성억압적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좌파들에게는 좀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 해방을 위해서 가장 많이 투쟁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지만 좌파의 성적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완벽한 성적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좌파가 여성 해방을 위해서 투쟁해온 그 경력과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해왔고 그 어떤 사회 운동을 하는 진영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해왔고, 심지어 그 근본적인 여성들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는데, 그런 페미니스트들에 비하면은 이 좌파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ndeed, Marx and Engels write as early as the Communist Manifesto in the 1840s, write about the oppression of women, write about the condition of the family, write about all these questions. And it was a question that they took seriously all their lives and were extremely committed to the cause of women's equality. 예, 그리고 막스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항상 여성들의 삶의 조건, 그리고 여성들이 가정에서 받는 억압이나 가족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평생 동안을 이런 해방의 문제에 헌신해 왔습니다. And I agree very much with her criticism of the communist parties, but in my opinion the communist parties never have, or for a very long time, have not had very much to do with socialism. And just as I don't believe that they created socialist countries, I don't believe they created women's liberation either. 예, 그리고 똑같은 동지가 공산당에 대해서 했던 비판에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사회주의의 이상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주의의 길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지 오래고, 또 이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공산당이 여성 해방의 상태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 final questions were, firstly, what's the alternative to the family? And that is a very good question. It's a question which goes to the heart of the way capitalism is organized.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은 지금 가족 형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 조직과 구성, 사회 구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n any rational society, we wouldn't all live in small houses or flats with our own washing machine and cooker and car and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told they have to buy to be part of a happy family.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모든 가족이 다 하나같이 다 집에 세탁기가 있고 밥솥이 있고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고 이래야만 행복한 가정이다, 이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Perhaps more importantly, I don't believe it's in the interests of children or parents for two parents or one parent to be the sole carers of the children. It makes much more sense for a much wider group of people in society to share the caring of the children. And I'd like to see forms of family which developed in those kind of way.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모와 아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부모 가정이든 양부모 가정이든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책임이 오로지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 널리 그 양육의 책임을 더 널리 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양육의 책임을 더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형태가 더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 final question is, what are the alternatives sexually? And I said at the beginning I wasn't able to answer this particular question.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대안적인 성이 무엇이냐, 대안적인 섹슈얼리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앞서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경고를 드렸죠. 저는 연애 상담 못합니다. But it's clear from the discussion and many other discussions I've had with people that people's concer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if you want to put it like that, or private and social life is a major concern, as it should be. 하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 그리고 뭐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이런 것을 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 just a few points really. The point that was made about prostitution, of course it is wrong that any woman or indeed any man has to sell their body in order to live or in order to survive. And the idea that prostitution is somehow glamorous and sophisticated tells you exactly how rotten capitalist society has become.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런 토론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성매매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것은 성매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태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매매라는 것을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condly, no one can be the possession of another person. Any relationship where a man or more likely a woman is regarded as the possession of their husband is going to be a relationship which is not based on any form of equality and probably will be a fairly rotten relationship. 예,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겠죠. 여성이 한 남성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평등한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The problem is many of our personal attitudes are conditioned by capitalism. For example, the question of jealousy. People are jealous because they do see society as competitive. They do see their relationship as with one other person instead of seeing a much broader range of relationships, which is probably how we would live in an ideal and in a socialist society. 예,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태도도 지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이 사회는 경쟁 사회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 여자에게 아니면 한 상대에게 올인을 하고 편협한 그런 관계만을 맺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회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훨씬 더 폭넓은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런 질투심이나 이게 편협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as to relationships, Engels himself believed that people would live in what he called serial monogamy. In other words, have monogamous relationships which then ended and you then had another monogamous relationship and another, or however many you wanted. 예,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즉 연애에 대해서 엥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erial monogamy라고 이 연속적인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문어발이 아니라 계속 그 일부 한 사람과의 그런 연애 관계를 그 연애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다른 상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속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exander Kollontai, who was a Russian Marxist, had different ideas, believed that free love would be the way that everybody lived, and had many interesting ideas about this, and very advanced ideas about this as well. 예, 그리고 알렉산더 콜론타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막스주의자도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자유 연애를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이 그 성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The truth is nobody can say, because all of us live in a society constrained by capitalism, and therefore it will be for the future generations who are free of these constraints to really decide their sexuality, their family life, their ways of living in a way that we can't possibly predict. 하지만 진실은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안, 이상적인 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런 제한, 이 자본주의가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다음 세대가 이런 새로운 자유로운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그리고 새로운 성의 관계, 성관계와 또 가족 형태에 대해서 답을 내리게 되겠죠. So I'd just like to conclude by quoting the young man who spoke, who said that he's 20 and he thinks about sex a lot. Well, that's the great thing about being 20, and that is the great thing about whenever there is social movement, young people are involved, and young people therefore bring the question of sexuality and love to the fore of all their political activity.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젊은 분이 나오셔서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0대의 젊음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춘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 운동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해야만 그 사회 운동에서 그리고 사회 변혁에서 성과 사랑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